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KBN 주간 브리핑입니다.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새로운 공적 부조 개정안이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공적 부조 수혜를 이유로 영주권 거부 판정을 받는 이민자들이 무려 1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공적 부조 수혜자에 대해 엄격하고 까다로운 이민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2018 회계년도 이민비자, 비이민비자 거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년 동안 복지 수혜를 이유로 1차 영주권 거부 판정을 받은 이민 신청자는 13,450명에 달했습니다. 국무부가 공적 부조 수혜를 이유로 영주권 거부 판정을 내렸던 이민자는 2016 회계년도에 1,076명이었고 2015 회계년도에는 897명에 불과해 영주권 거부 판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1년 차인 2017 회계년도 3,237명으로 전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고 2년 차인 2018 회계년도에는 15배가 급증한 것입니다. 공적 부조를 이유로 비이민 비자가 거절된 경우도 2015 회계년도에 35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8 회계년도에는 120건으로 3배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10월부터 비현금성 공적 부조 수혜자까지 이민 수혜 제한 대상에 포함되면 영주권이 거부되는 이민자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적 부조 이민 수혜 제한 개정안은 현금성 복지 수혜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 등 비현금성 복지 수혜자도 영주권 거부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새 규정 시행일 3년 이내에 12개월 이상 공적 부조 수혜를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영주권을 거부할 수 있으며 2가지 이상 공적 부조 혜택을 2개월 이상 받은 경우에도 영주권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한편 뉴욕 일원 이민자 단체들이 공적 부조 개정안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메이크 더 로드를 비롯한 이민자 권익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을 상대로 연방법원 맨하탄 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 아프리칸 서비스 커미티, 카톨릭 자선단체, 카톨릭 법률 이민 네트워크 등이며 법률 전문단체인 리걸 에이드 소사이어티와 헌법권리센터도 합류했습니다. 메이크 더 로드의 알린 크루즈 건강복지 매니저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은 이민자를 공격하기 위한 무모하고 비인간적인 정책이라며 소송을 통해 끝까지 맞서겠다고 전했습니다. 한인단체를 포함한 뉴욕시 약 70개 이민자 단체들을 대표해 소송에 참여한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 조앤유 사무총장은 새 규정이 시행되면 이민자 개인과 가족이 식생활, 의료 등의 혜택에서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함께 맞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20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도 공적 부조 개정안 시행 저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뉴저지,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일리노이 등 13개 주도 소송에 합세했습니다. 새 공적 부조 개정안은 비현금성 지원을 받는 경우도 공적 부조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10월 15일 자정 이후에 제출된 이민 신청서에만 적용되며 이에 앞서 수령한 혜택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영주권 신청자, 비자를 보유한 입국 신청자, 비자 연장, 신분 변경 신청자, 180일 이상 국외 여행 예정 영주권자 등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해외에서 출생한 시민권자 자녀의 시민권 자격 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29일부터 적용되며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출산한 자녀들의 시민권 취득이 크게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이민법 245I 조항에서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했을 경우 강화된 시민권 취득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미국 내 실제 체제와 거주의 정의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데 시민권자인 부모가 해외에서 자녀를 낳았을 경우에는 아이가 출생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시민권자여야 하고 아이의 출생 이전 시민권자 부모가 일정 기간 미국에서 거주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 중 한 명만이 시민권자인 경우 시민권자인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가 출생하기 전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했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자녀가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5년 이상 거주 조건에서 거주의 충족 조건을 까다롭게 해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 부모가 시민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시민권자인 부모가 미국 내 거주지가 있더라도 외국에서 일을 하면서 미국에 체류하지 않을 경우 거주자로 간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원정 출산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해외에 체류하는 시민권자들의 해외 출생 자녀는 시민권 자동 부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60개의 미국 기업 단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서한을 통해 9월과 12월로 예정된 대중 관세 부과는 최악의 타이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미소매업협회, 장비제조업협회, 소비자기술협회, 완구협회 등 기업단체들은 서한에서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연말 쇼핑 기간 중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모든 대중 추가 관세 인상을 연기해 줄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소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9월 1일부터 일부 제품에 부과될 관세는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둔 최악의 시점에 발효된다며 30%나 되는 관세로 많은 기업은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연말 연휴 쇼핑 시즌 가격 상승은 고객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소니 퍼듀 농무장관, 레리 카틀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에게도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편 무역부 대표는 어제 연방관보에 다음 달 1일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중 일부 품목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하며 나머지는 오는 12월 15일 15% 관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기존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던 2,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에 대한 관세율을 10월 1일부터 현행 25%에서 30%로 올리고 9월 1일 부과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10%를 1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 전역에서 2천여 건의 오피오이드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클라호마주 연방지방법원이 제약사 존슨앤존슨에 5억 7,2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주정부에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으로의 관련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즈와 CNN 등에 따르면 오클라호마주 클리블랜드 카운티 연방지방법원의 세드 보크먼 판사는 어제 판결문에서 존슨앤존슨은 전반적으로 자사 약품과 오피오이드의 잘못된 마케팅에 개입해 오클라호마주의 공적 불법 방해를 초래했다며 원고인 주정부에 5억 7,2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주정부는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이 생산한 듀로제식과 뉴신타 등 마약성 진통제가 남용되면서 주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모 회사인 존슨앤존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에 내려진 배상금 5억 7,200만 달러는 주정부가 당초 요구했던 약 170억 달러보다는 크게 낮아진 액수입니다. 오클라호마주는 지난 3월과 5월 펄듀사와 테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각각 2억 7천만 달러와 8,500만 달러의 배상금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호주의 태즈메이니아 섬에서 양귀비 재배업자와 계약을 맺고 옥시코돈 등 마약성 진통제에 사용되는 재료도 공급해왔습니다. 이에 앞서 존슨앤존슨은 지난해 12월 베이비 파우더에 발암물질이 들어간 혐의로 세인트루이스 법원으로부터 47억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선 현재 하루 130여 명이 마약성 진통제 과용으로 숨지는 것으로 미 질병통제센터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가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최윤희 회장을 재선임했습니다. 협회는 개학을 앞두고 각종 증명서 준비 등 안내 사항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가 오늘 플러싱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공동회장 발표와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학부모 협회를 이끌며 동해 병기와 일본 정번기 퇴출 등
많은 성과를 이뤄낸 최윤희 회장이 최근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지금 사임하게 되면 학부모협회가 무산될 수 있으며 아낌없이 지원해준 한인사회를 위해서라도 회장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학부모협회가 무산되는 수밖에 없고 또 특히 학교에서도 지금 장소를 제공하고 모든 거를 서포트 받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두게 되면 학부모를 더 도와줄 수 없고 제가 지금 현재 교육 공무원으로 일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또 지금 또 그 주류 사회와 또 정치인들과 그런 모든 빌드업한 그런 거를 봐서 지금 그만두는 거는 우리 한인 사회에 이거는 옳은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된 것인가. 최윤희 회장은 한인 차터스쿨, 대학교 건립 등 한인과 아시안 학생들의 교육의 질과 권익 신장을 위한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필립 박 아이들릭 학원 원장에게 공동 회장직을 제안했으며 학부모 협회 관계자들의 동의를 얻어 공동 회장에 임명했습니다. I'm honored and I will work very hard with the Korean community, work with the older generation to help bridge the gap and to help especially students and children.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는 개학을 앞두고 주의사항도 전달했습니다. 자녀들을 다른 학교에서 또는 뉴욕주로 전학을 계획하는 학부모들은 뉴욕주 개학일이 9월 5일임을 숙지하고 출생증명서, 여권, 예방접종 기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개학 전 학교에 방문해 제출해야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는 최근 한국 정부에 대한 일본의 경제 제재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도쿄 올림픽 보이콧,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총회에서는 센서스국 관계자가 참석해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지원, 교육시설 개선 등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며 한인 사회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자전거로 미국 대륙을 횡단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한인 청년들 AAA 프로젝트 5기 멤버들이 LA에서 출발한 지 2달여 만에 뉴저지에 도착했습니다. 멤버들은 뉴저지에 세워진 위안부 기린비들을 찾아 헌화하고 성과를 알렸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지난 6월 29일 글렌데일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대륙 횡단을 시작한 AAA 프로젝트 제5기 멤버들이 오늘 뉴저지에 도착했습니다. 기호신, 이하얀, 나도운 등 3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5기 멤버들은 2달여 동안 자전거로 미 대륙을 횡단하며 미 전국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렸습니다. 네, 일단 열의 9은 슬프게도 이 위안부 문제를 모르셨고요. 그래도 대부분은 이제 이 위안부 문제에 되게 많이 공감을 해주셨어요. 한일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프로젝트에 참가한 학생들은 위안부 문제는 한일만의 문제가 아닌 13개 나라가 관련된 문제이고 인권의 문제라며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이거는 아시아 태평양 사이에 있는 13개 국가가 인법을 포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편적인 여성 인권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까지 왔고 미국에서도 지지를 얻어왔고 오늘 오후 1시에 해켄색 버겐 카운티 청사 앞 위안부 기린비를 시작으로 포트리, 펠팍 위안부 기린비를 잇따라 방문한 5기 멤버들은 내일은 UN 본부 앞에서 그리고 토요일에는 타임스퀘어에서 집회를 갖고 위안부 문제를 알릴 예정입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의회가 원래 회의를 열고 BYOB 라이센스 자체 조례 폐지안을 공식 상정했습니다. 또 타운 정부의 새로운 공식 웹사이트를 공개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의회는 어제 열린 원래 회의에서 최근 팰리세이드 파크 내 노래방에서 청소년 탈선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제정된 BYOB 라이센스 타운 자체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팰리세이스팍 BYOB 자체 조례는 식당에만 맥주와 와인에 한해 반입을 허용하는 뉴저지 주류국의 BYOB 규정과 달리 식당과 노래방에도 BYOB 라이센스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주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컸으며 노래방 내 미성년자 안전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10년 만에 폐지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팰리세이스팍 타운의회가 다음 달 최종 표결을 통해 BYOB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킬 경우 팰리세이스팍에서는 식당에서 BYOB가 여전히 가능하지만 노래방은 BYOB 적용이 어렵게 됩니다. 팰리세이스팍 자체 조례가 폐지되면서 BYOB 라이센스 발급과 갱신 시 업주가 타운 정부에 지불해야 했던 수수료도 사라지게 됩니다. 한편 팰리세이스팍 타운 정부는 어제 새롭게 업데이트된 공식 웹사이트의 운영 시작을 알리며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새 웹사이트의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팰리세이스팍 타운의 주요 일정, 타운의 기존, 신규 조례, 시의회 미팅 안건, 정부 예산과 재무 보고서 등 각 타운 부서의 연락처와 정부 조직도 등의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정보 공개 청구 신청서 등 타운 정부에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신청서를 주민들이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웹사이트에 접속해 이름, 이메일 등 간단한 정보를 등록해 타운이 제공하는 뉴스레터에 가입하면 각종 타운 소식과 정보를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월 13일 추석을 앞두고 뉴욕 일원 한인은행들이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각 은행들은 개인 계좌 고객들에게 다음 달 3일부터 13일까지 송금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KBN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